방금 보도해드렸듯이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청와대 민정특보로 임명한 의도는 누가 봐도 검찰 장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될지,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에게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은 정말 변할 수 없는가 보다.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느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30%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진짜 소통 불능이 아집이라고 느껴지는 것,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 제기가 돼서 이번에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때 원했던 것은 일단 문고리 3인방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솔직히 속 시원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3인은 해전문 인사식으로 부서 배치만 바뀌고 결국은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정말 소통 불능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특보단 구성은 보여주기식 특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특보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리고 소통 불능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보단을 구성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특보단 구성이 나왔던 것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특보단에 어떤 힘을 그렇게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어떤 집단, 이런 집단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공안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그 정치적인 기반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룹들이 어떤 검찰 쪽에 풀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점점 그 검찰 쪽을 더 오히려 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직까지도 하여튼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 출신이 검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계속 중용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것이 어떤 사정기관 그리고 권력기관에 의해서 그 유지가 돼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적인 영역에 대통령이 직접 끌고 들어가서 해결하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직접 고소 고발한 건수가 아마 어떤 정부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고,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적인 영역을 축소시키면서 권력기관에 빗대서 모든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청와대에서 검찰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 계속 지금 검찰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중용이 되고, 또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이런 라인들을 통해서 계속 검찰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더욱더 지키기 어렵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